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환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증시가 실적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녹화일자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루 전인데요. 아마 단기적인 변동성은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는다면 아마 증시는 AI 모멘텀이 더욱더 확장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AI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 구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그 조정폭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좀 겪었죠. 한 주에서 한 2주 정도 되는 구간이었는데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가 지금 우리가 12개월 선행 PER이 약 32.4배 정도 됩니다. 10년을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의 선행 PER은 평균적으로 보면 한 34배 전후에서 32배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선행 PER은 10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주가가 적어도 한 1년 상간에 4배 이상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EPS가 가파르게 받쳐주면서 따라 올라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평가 논란이 들어오는 점과 혹은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AI 모멘텀은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좀 이제 구별되는 장소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글로벌 증시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든 혹은 그대로 밀어붙이든 아마도 상당 기간 우상향 기존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 그 증시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지난번 CPI나 PPI 발표 이후에 물가 지표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 부분 있었지만 여기서 이제 물가 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증시 등락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물가 지표가 노이즈가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했다라고 하면 사실 작년 11월 달 금리 동결 이후에 금리 인하 수혜가 예상됐던 섹터들이 사실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자동차, 헬스케어, 반도체 일부도 포함되겠지만 은행주들인데 사실 물가 지표가 노이즈가 나왔을 때 이 섹터들이 역으로 상승하거나 거의 보합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의미하냐면 실제로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조정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내막을 자세히 보면 조정을 받아야 될 섹터들이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걸 본다면 사실 이 부분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금씩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결국은 차익 매물이죠. 그러니까 차익 매물이 일부 낮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 물량이 차익 매물이라고 감안한다면 그 물량이 결코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 이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을 받든 아니면 그대로 불장이 연장되든 시장의 큰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만 그 중간에 변동성이 일부 불규칙하게 나거나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조 속에서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 증시를 이끄는 모멘텀은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보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AI 모멘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부품이나 장비 종목들이 여전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죠. 근데 최근에 이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약간 미묘한 변화가 보입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은행이나 자동차 필두로 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여기에 지주사와 개별 종목들이 올랐는데 최근에 보면 자동차 쪽에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조정과 상관없이 계속 공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에 은행이나 지주사에서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일부 매도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될 건데 이 저 PBR 관련된 그 이슈는 결국은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그동안 나왔던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생각보다 정책이 좀 강할 수 있다는 점에도 착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모든 섹터가 이제 고점이다, 테마가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선별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섹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심에는 현대차, 기아를 비롯한 자동차주가 아무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모멘텀은
역시 공매도 한매와 관련된 이슈들입니다. 우리가 이 공매도 한매와 관련되어서 원래는 2차 전지에 굉장히 집중을 했지만 사실 최근에 공매도 한매가 나왔던 1월 말과 2월 초에 집중적으로 본다면 2차 전지보다는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뭐 중국 소비재라든지 뭐 백화점 관련되어 있는 소비 유통과 관련 쪽에서 공매도 한매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는 섹터. 크게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AI 모멘텀과 결국은 저 PBR 관련되어 있는 주 그리고 마지막 공매도 한매와 관련 있는 이 세 가지 모멘텀이 지금은 증시의 변동성을 크게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 향후 이제 이 세 개의 모멘텀이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 것이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차별화되는 장세가 들어올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 장기적인 변동성은 좀 불규칙하겠지만 역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AI 반도체 모멘텀은 당장 끝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올 한 해와 내년 이후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HBM 반도체 5세대를 양산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이 반도체는 그 살아 움직이는 생물처럼 그 변화가 너무나 다채롭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AI 반도체에서 비롯됐던 뭐 HBM 반도체나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CXL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융합형 반도체가 아마 지금은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는 것처럼 나오면서 주가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우리가 생성형 AI와 관련된 부분에서 챗GPT와 관련된 부분에서 HBM 반도체의 모멘텀을 찾았다면 최근에 이제 우리를 쇼킹하게 만들었던 동영상과 관련되어 있는 AI 이 부분이 또 다시 포커스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HBM 반도체에 나왔을 때 각광했던 이유는 HBM 반도체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이전보다 양적으로 4배 가격적으로 4배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상당한 실적 기여도가 크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나왔던 이 동영상 AI는 이 기존에 나와 있던 생성 AI 중에서 또다시 그 필요로 하는 반도체가 4배 이상 또 뛴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본다면 뭐 GPU가 100개에서 200개, 300개, 400개까지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아마도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AI 반도체에 관련된 실적은 사실 어쩌면 단면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나 오픈 AI의 샘 올트만이 얘기했던 뭐 천문학적인 그 규모의 반도체 기금 조성이 너무나 허무맹랑하게 들렸지만 왜냐하면 현재 전체 반도체 시장보다도 10배가 더 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금액들을 모집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만큼 AI 반도체 모멘텀을 받는 섹터가 변화무쌍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으로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받을 수 있고요. 또 시어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AI 반도체가 가지는 전체 모멘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을 꼭 유지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최근에 전략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삼성전자 전방산업과 과연 이제 어떤 코스닥의 부품이나 장비 종목을 꼽을지가 중요하실 건데 최근에는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목 선택이 좀 어려우시다면 ETF도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코덱스 AI 뭐 핵심 장비 ETF 같은 경우도 상당히 선호할 만한 주가 등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 PBR 관련된 종목은 역시 이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필두로 해서 여기서 이제 은행은 주가 모멘텀이 사느냐 죽느냐 그리고 아마도 지주사나 개별 종목은 여기서 추가로 더 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PBR 받는 종목 섹터는 이제는 옥석을 좀 가려서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고점에서 받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상방에서 차익 매물이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좀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거 좀 체크를 하시고 이제 문제는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상당히 갈림길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리튬 가격, 선물 가격을 보면 과연 여기 키로당 80위안대가 바닥을 형성할 것이냐 아니면 추가로 하락할 것이냐 사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테슬라와 리튬 관련 쪽의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알보말이 바닥에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었는데 조금 아쉽지만 이 추세가 바닥권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재차 밀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마도 우리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셀이나 소재는 테슬라와 미국의 알보말 주가 흐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요. 판단은 아마도 이 방송이 나가는 이번 주까지는 흐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바닥권에서 살아난다는 걸 확인한다면 아마 우리 증시에도 2차전지 섹터에 좀 우호적인 환경이 들어오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아쉽지만 테슬라나 알부만은 둘 다 1분기 가이던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염두에 두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언제든 치고 빠질 수 있는 대응을 하시는 게 조금은 전략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가 올 한해 디커플링부터 해서 지금 최근에 상승 가도를 좀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올 한해뿐만 아니라 코스피가 팬데믹에서 상승 이후 정말 큰 하락을 겪었던 그 지점부터 지금까지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왔는데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조 원이 넘는 매수를 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를 외면했다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그 매수한 폭이 상당히 큽니다. 아마 지금 2월 달에 아직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집계를 낼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2월 달 외국인 매수세가 제 생각에는 역대급 3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매수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뭘 의미하냐면 어쩌면 우리 증시가 디커플링에서 조정을 상당히 크게 압박을 받았고 글로벌 증시와 흐름이 동떨어지면서 굉장히 우리 투자자분들을 핑기를 물란하게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역전될 수 있는 상황에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 외국인들의 매집이 이어져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은 예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 기억에 30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디커플링이 났던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있었던 거 제 기억에는 그 정도 외에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들어올리면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그 주가가 급등했던 마지막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두 달간 약 60% 가까운 상승을 끌어올릴 때 한 7조에서 8조 정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매수폭이 더 큽니다. 올 한 해만 지금 10조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상승폭을 좀 더 크게 잡으셔도 되고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계속해서 유발되는 부분에는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쩌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을 사놓고 덮어둘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마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문제는 이 금리 동결 시기는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의 흐름이 좋다. 이거는 금리 동결해서 금리 인하로 넘어가는 시기에 지난번 5번의 케이스에서 공통된 상황이었다라고 본다면 내가 주도주 섹터에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수익률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요거를 꼭 보시면서 물려있다라고 생각되시면 물려있는 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주도 섹터로 옮겨 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충분히 향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즐겁고 행복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 위 이재환이었습니다.